오늘 거기 또 김기현 장로가 갔다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 지금 세월호 행사하는 거 저거 다 누구 짓일까? 북한 짓이라고. 북한. 이거는 이따가 황교선 장로님 통해서 내가 알아볼 텐데, 이거 미순위 효순위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부 북한 짓이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랜만에 내가 박사님이라고 불러야지. 박사님. 저 국민의힘 정당 저 개자식들이요. 쟤들이 건국의 4대 기둥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헌법학자로서. 국회의원들 119명이. 잘 모르죠, 목사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공론.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걸 걔들이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걸 모르면 헌법은 알까 모를까요? 헌법도 잘 몰라요. 목사님. 아니 거기에 판검사 출신들이 많은데. 판검사들이 헌법을 잘 몰라요. 목사님. 몰라? 판검사들은 민법, 형법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헌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또 욕을 하는 거야. 야, 이 개새끼들. 헌법도 모르고 한국의 4대 건국 기둥도 모르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해쳐먹냐고. 에라이 놈들아. 장차관 한 놈들은 알까 모를까요? 그 새끼들. 의식이 좀 약합니다, 목사님. 또 편 들어주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뭔 짓을 하냐.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예요. 박근혜가요 재판받았는데 다 무죄가 됐거든. 뭐 국정농단 뭐 다 무죄됐거든. 그리고 뭐 세월호 일어났을 때 뭐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서 어떤 남자하고 대낮에 거짓하고 있었다. 그 말이나 되냐고. 저 빨갱이요, 저 종북, 저 새끼들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요. 이야, 이 개자식들이 말이야. 날 보고 욕한다고 말하지 마로. 날 보고 욕한다고 하는 놈은 네가 욕 먹을 놈이요. 언론들 잘 들어, 이 개자식들아. 개새끼들 말이야, 이 자식들아. 야, 이 개자식아. 내일 기자회견 또 한 놈도 안 오게 생겼다. 개자식들아 말이야. 오지 마라, 오지 말라면 개자식들아. 니들이 본정신이 아니지, 이 자식들아. 어떻게 사랑제일교가 알바기 했냐고. 50개 언론사. 뭔 알바기를 언제 해? 우리는 1954년도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 내가 나중에 봐줘서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500억에 합의해줬더니 또 정강훈이가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뺏었다. 언론사 니들 죽어, 이 자식들아.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나 안 해. 나 500억 필요 없어. 우리 교회는 여기서 존치할 거야. 또 선언했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언론사에서 정강훈이가 드디어 재개발을 방해 놓으려고 계속 존치한다 그랬다. 그거 어떻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 니들 그거 어떻게 해줄까? 언론 기자들, 이 자식들 말이야, 이 자식들 말이야. 그게 언론이야, 이 자식들아. 특별히 JTBC, 야, 이 개자식들아. 그게 언론이냐고. MBC PD수첩, 야, 이 개새끼들아. 지난주에도 내가 기자회견 하면서 1시간 동안을 작은 노곤노곤 다 설명했더니 제일 끝에 가서 말이야. 주제도 아닌 거. 나는 앞으로 국민의힘 정당을 통제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다 빼고 정강훈이 통제한다 그랬다. 통제한다 그랬다가 이건 내가 이충 박사님하고 토크할 때 내가 왜 이 종교 지도자가 정당을 통제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 이유가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전체는 다 종교 지도자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공부를 하라고 공부를. 아브라함 칼퍼도 모르는 인간들이 말이에요. 목사님 저 들어갈까요? 아니요. 아니 근데 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헌법도 모르고 국가관도 모르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헌법을 모른다거나 국가관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이 순수한 민주화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4.3도 남로당 반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세상의 이 사탄의 세력들과 손잡고 대략 가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지 그들이 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네. 진리에 반해서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면 대책, 예? 마지막 결론 대책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목사님 자유마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자유마을 운동은요, 첫째가 우리가 민주당은 빼고 국민의힘의 존재나 구성원들을 보면요, 그들은 자유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몰라요. 자유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상과 신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요, 주사파 척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 주사파 척결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맞지. 또 우리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우리 교인으로서는 목숨 거는 순교자적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게도 자유마을 운동이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고 국가와 교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만약에 뭐 국민혁명당에 가입해달라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왜냐면 정당 가입을 일단 싫어하게 되고 혁명이라는 단어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유마을 운동은요 정말로 목사님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셨다고. 그렇지. 자유마을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마을 운동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300만 500만이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으면요 국민의힘도 바뀔 것이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화문 세력 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죄입니까? 절대 죄일 수가 없죠. 또 목사님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지고 자기 삶 전체를 던지고 희생하는 그 일에 우리 교인이나 광화문 세력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일입니까? 결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저는요 우리 자유마을 운동을 반드시 성공해서 세상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우리가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그 일에 목숨 걸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장모님, 예. 마지막으로 야 이 개새끼들아 욕 한마디만 하고 그냥 보내드릴게. 그냥 보내드릴게. 박수. 썰어고 빛이. 황수선 장로님 모시겠어. 황수선 장로님 모시겠어. 오늘이 세월호 추모한다고 전국이 난리인데 이거는 북한의 짓이에요. 왜 북한의 짓인지를 우리 삼성 장군, 우리 군단장 출신 장로님, 미순이 효순이 사건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대체가 이게 강화문에 좌파에 대한 운동이 그거부터 시작됐거든. 미선이 효순이 사건 때 제가 대령으로 한미연합사에서 지상작전과장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이제 상황실을 통제하니까 미군들의 움직임을 잘 봤는데 굉장히 처음부터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 미군들이 한국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장례 문화나 이런 것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 북한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 또 반미 사상이 주입될 수 있겠다. 이런 걸 가지고 그 한미 간의 장성들도 의논을 하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연합사령관하고 장군급 지휘관들이 바로 효순이 미선이 그 빈소에 조문을 했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조문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그만큼 뭐 심각하게 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신문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군이 죽였다. 뭐 그냥 사고 났다고 아닙니다. 만약 그게 지금도 뭐 여러분 교통사고 음주 특히 운전 세계에서 1위가 부동의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 보면은 미군 장병들이 일과 시간 외에 이태원에서 술을 먹고 뭐 좀 사고를 할까 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효순이 미순이 사건은 그게 일과 외 시간이 아니고 훈련을 위해서 한미 훈련을 위해서 이동하다가 거기가 아주 좁습니다. 저도 그 뭐 현장을 잘 알죠. 좁은 데서 가는데 뭐 운전병의 실수도 있었고 그 두 아이들이 좀 비켜나고 하면 되는데 그대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한미 간에 토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광우병이 있습니다. 광우병 사건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때 그 야단을 치고 지금까지 여러분 뭐 머리에 뼈에 뭐 송송 이런 전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미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지령하고 한 것이 지금 신문 보도성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부시 대통령이 사과했죠. 대통령이 유감만. 누가? 그게 사과지.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교통사고 한국에 여자 2명 죽은 걸 놓고 공개 유감을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을 무서워서 했을까요? 더러워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클린턴 부인 여자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말했냐, 이런 말을 한다. 힐러리가 뭐라 그랬냐, 대한민국은 과거의 은혜를 잊었나라. 무서운 거야.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입에서 뭔 말을 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한국은 과거의 은혜를 잊은 나라라 그런 거야. 무서운 얘기야. 그때부터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일본도 주한미군 한국보다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죠. 그럼 일본 한 있는데 5만 명. 일본도 군인들이 훈련하다가 여고생이 9명이 죽었어. 9명이 죽었는데 일본은 집회하는 거 봤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이 100년 돼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장관님, 우리나라 월남전 갔죠, 군인들이. 바깥에 휴가 나가서 사고 쳤어, 안 쳤어? 솔직히 얘기해서. 라이따니야, 라이따이야. 아니 뭐 그거는 사고가 아니고 뭐 어느 아니요, 술 먹고 여자 처녀들 데리고 자가지고 애 낳았잖아. 월남전은 그런 아니고 술집에 가서 경사들이니까 해석 푸는 이런 건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난 애를 자주 찾으러 간다고 지금 옛날에 월남전에서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어. 이거요, 미군이 그렇게 했다 그래 봐요. 또 난리 난다고. 개 지랄 떤다고. 이 개새끼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입니다. 베트남이 우리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접근했습니다. 그때 그 노건리 사건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이유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통부 장관이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뭐 고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미안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사과하겠다니까 사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 과거 일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왔을 때 또 의례적으로 우리 외통부 장관이 유감을 뜻습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일본과의
피해를 받고 했죠. 그런데 그 사과를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경우는 국제 외교사에 없습니다. 독일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해서 유대인 86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일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딱 좁혀가지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 박해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랬지,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왜 했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국제적으로 6, 7위의 선진국가인데 국제 룰을 좀 따르고 과거는 이제 좀 묻어두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제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해주고, 일본과의 관계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본은 통일 후에도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려면 일본은 우리의 아군이라 무방입니다. 알아들었죠? 자, 박수하겠습니다.